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켜는 그 손바닥만 한 화면. 사실 그 유리는 지난 십수년간 자본과 기술이 충돌하며 남긴 거대한 전쟁터의 흉터입니다. 매끄러운 강화 유리 아래 박힌 차가운 칩셋과 수백만 개의 픽셀은 단순한 공학의 산물이 아니라 기업의 존망을 걸고 치러낸 피 튀기는 혈투의 전리품이죠. 당신이 사랑하는 그 로고가 주는 안도감.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 또 얼마나 쉽게 바스라질 수 있는지 직시할 때가 왔습니다. 시계 바늘을 2012년 8월 캘리포니아의 법정으로 돌려보죠. 그날 내려진 판결문 하나는 전 세계 IT 지형도를 뒤흔들었고,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치욕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애플의 복제품이라는 오명을 쓴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무려 10억 5천만 달러, 한화로 1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토해내야 했던 그 굴욕적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고작 모서리를 둥글게 깎고 아이콘을 비슷하게 배열했다는 이유로 글로벌 거인 삼성은 하루아침에 창의성이라고는 없는 뻔뻔한 도둑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전에 스티브 잡스는 안드로이드 진영을 향해 핵무기를 동원해서라도 멸망시키겠다라며 저주를 퍼부었고, 그 살기 어린 분노가 정조준한 첫 번째 희생양이 바로 삼성이었죠. 전 세계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카피캣의 최후를 대서특필했고, 기술 리더십을 잃은 거인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거라며 조롱 섞인 부고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안방인 한국대학가에서조차 갤럭시는 부장님 폰이라는 비아냥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고, 사과 마크가 없으면 트렌드에 뒤처진 사람 취급받는 기이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이메시지의 파란 말풍선은 그들만의 견고한 성벽이 되었고, 안드로이드의 초록색 말풍선이 뜨는 순간 보이지 않는 차별과 배제의 시선이 당신을 잠했습니다. 기술력은 충분했지만 대중의 뇌리에 박힌 삼성은 그저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 뒷공무니만 헐레벌떡 쫓아가는 영원한 2인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 삼성의 몰락을 점쳤다면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허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늘 대중의 예상을 비웃으며 가장 극적인 방향으로 굴러가기 마련이죠. 2016년 여름, 야심작 갤럭시 노트 7이 연달아 화염에 휩싸이면서 위기는 법정 다툼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공항 안내판에 기내 반입 금지 경고가 붉게 떴고, 뉴스마다 연기나는 스마트폰이 도배되면서 브랜드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옥 끝까지 추락했습니다. 전량 리콜과 천문학적 보상금, 곤두박질 친 주가까지 그의 삼성이 감당해야 했던 수업료는 무려 6조 원. 상상조차 버거운 막대한 자본이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글로벌 분석가들은 이제 삼성이 다시는 스마트폰 왕좌에 앉지 못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비관적 전망을 확신에 차서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처참한 폐허 속에서 삼성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체질을 바꾸고 판을 뒤집을 비밀병기를 조용히 연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애플이 쌓아 올린 견고한 사각형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아예 경기장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무모하고도 대담한 도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15년이 흐른 2025년 오늘, 당신이 기억하던 그 패배자는 온데간데 없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 지배자가 되어 귀환했습니다. 자, 이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보십시오. 이 작은 기기 안에 승자와 패자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으니까요. 애플의 자존심 시리가 10년 넘게 알람 맞춰줘 수준의 앵무새 노릇을 하는 동안 시장의 권력 지형은 소리 소문 없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야심작 비전 프로가 비싼 예쁜 쓰레기로 전락하는 사이, 삼성은 폴더블이라는 신대륙을 독점하며 점유율 80%라는 철옹성을 구축했죠. 만년 아류작 소리를 듣던 회사가 어떻게 원조를 뛰어넘어 기술의 표준을 다시 정의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수싸움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아이폰이 정의한 직사각형의 프레임 안에서 싸우는 한 영원히 2등 꼬리표를 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2019년 2월 샌프란시스코, 화면을 반으로 접어버리는 그 충격적인 등장은 12년간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해온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딱딱한 유리를 접는다는 건 물리학에 대한 도전이자 시장의 상식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대가는 있었습니다. 초기 모델의 화면이 쩍쩍 갈라지고 이물질이 끼자 또 시작이다라며 노트7의 악몽을 들먹이는 비웃음이 쏟아졌죠. 하지만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요하게 결함을 수정하고 칼을 간 끝에 결국 Z 플립이라는 전례 없는 무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투박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명품 화장품 팩트를 연상시키는 그 세련된 디자인은 스펙 따윈 관심 없던 20대의 소유욕에 불을 지폈습니다.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나를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격상되자
이른바 폰꾸라는 거대한 문화 현상이 폭발적으로 피어났습니다. 모두가 교복처럼 똑같은 아이폰을 들고 다닐 때 스티커와 키링으로 도배된 나만의 폰은 10대들에게 짜릿한 해방감을 선물했죠. 인스타그램은 힙하게 꾸민 Z 플립 인증샷으로 도배되었고, 갤럭시는 촌스럽다는 그 오랜 편견의 벽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현재 폴더블 전장제점에서 삼성은 절대군주로 군림하고 있으며 애플은 아직 입장권조차 끊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각형의 전쟁터에서 패잔병 취급받던 삼성이 아예 게임판을 접어버리는 방식으로 유일한 승자가 된 것입니다. 애플이 헛소문만 무성하게 출시를 미루는 사이 삼성은 이미 6세대를 거듭하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율해야 할 지점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의 역전극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치밀하고 섬뜩한 수싸움이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폰을 접는 기교를 넘어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의 패권을 쥐기 위해 구글과 손잡고 위험한 동맹을 맺은 것이죠. 2024년 1월, 삼성은 갤럭시 S24 시리즈를 통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폰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어설픈 자체 기술을 고집하는 아집을 버리고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두뇌인 구글의 엔진을 과감하게 자신의 심장에 이식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업이 아니었습니다. 애플이 폐쇄적인 생태계 안에서 자만하는 동안 흩어진 안드로이드 진영을 하나로 규합해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거대한 큰 그림이었죠. 실시간 통역 기능은 언어의 국경을 허물었습니다. 내가 한국어로 뱉은 말이 상대방의 귓가엔 유창한 영어로 꽂히는 마법이 일상이 된 겁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내 손안에서 펼쳐졌고, 인류가 수십 년간 겪어온 소통의 불편함은 단 한 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진 편집은 또 어떻습니까? 단체 사진 속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일이 누구나 가능해졌습니다. 포토샵 전문가에게 돈을 줘야 했던 복잡한 작업들이 이제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단 몇 초면 끝나는 자빌이 되어버린 것이죠. 삼성이 이렇게 질주하는 동안 경쟁자 애플은 2024년 6월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간판을 내걸고 뒤늦은 추격에 나섰을 뿐입니다. 애플이 이름값에 걸맞은 완벽한 기술을 들고 나올 거라 믿었던 사람들은 뒤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핵심 기능이 2년이나 뒤로 밀린다는 소식은 기대감을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꿔버렸죠. 삼성이 이미 시장에 내놓고 팔고 있는 기능을 애플은 빨라야 2026년, 늦으면 2027년이나 되어야 구현할 수 있다는 건 실로 굴욕적인 고백입니다. 도대체 천하의 애플이 왜 이럴까 싶으시죠? 그 원인을 파고들면 10년 전 혁신이라 칭송받았던 시리의 낡아빠진 코드 덩어리가 나옵니다. 시리는 태어날 때부터 입력된 규칙만 따르는 모범생처럼 설계되었습니다. 정해진 대본에 없는 말을 걸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치명적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 인공지능은 눈치가 빠릅니다. 문맥을 읽어야 하는 최신 두뇌를 시리의 딱딱한 구식 몸체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니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며 충돌한 겁니다. 이런 기술적 헛발질은 즉각 시장을 뒤흔들었고 영원 불멸할 것 같았던 애플의 철옹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2023년 애플이 14년 만에 삼성을 꺾고 왕좌에 올랐을 때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지만 그 샴페인은 1년도 안 돼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2024년 삼성이 다시 1위를 뺏어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폰 아니면 취급도 안 하던 한국의 20대들이 변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폰 안 쓰면 왕따 당한다던 그 견고한 또래 문화가 압도적인 기술력과 개성이라는 매력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1년 새 20대의 갤럭시 사용자가 43%에서 56%로 껑충 뛰었다는 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한때 아재폰이라 놀림받던 갤럭시가 이제는 힙함의 대명사로 떠오르며 세대 교체의 깃발을 꽂았다는 확실한 증거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승패에만 집중하면 진짜 돈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훨씬 더 기묘하고 거대한 자금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이폰이 잘 팔릴수록 삼성의 지갑이 두꺼워지는 마치 숙주와 기생충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기이한 공생관계가 그 핵심입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아이폰을 분해해보면 그 안에서 기계를 살아 숨쉬게 하는 핵심 장기들이 경쟁사 삼성의 마크를 달고 박동하고 있습니다. 곧 나올 아이폰 17의 얼굴인 올레드 패널과 기억장치인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이 꽉 쥐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의 승자를 다시 정의하게 만듭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이폰 화면의 98%를 장악했고 저가 공세를 펼치던 중국 기업들은 기술력 부족으로 애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짐을 쌌습니다. 폰의 두뇌를 보조하는 D램 반도체 또한 삼성전자가 최대 70%까지 공급하며
사실상 애플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애플이 아이폰 1억 대를 팔아치우면 그 막대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조용히 경쟁자인 삼성의 금고로 이체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반전 드라마는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애플이 칼을 갈며 준비 중인 폴더블 폰 때문이죠. 애플이 올해 하반기에 접는 폰을 내놓는다 해도 그 접히는 유리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단 한 곳뿐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으로 공급하는 이 패널은 개당 $250, 우리 돈 35만 원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금값 부품입니다. 애플이 야심차게 폴더블 폰 1,000만 대를 판다고 가정해봅시다. 삼성은 가만히 앉아서 3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게 됩니다. 겉포장은 사과 마크를 달고 나가지만 그 제품을 구동시키는 가장 비싼 심장은 결국 삼성 공장에서 태어난 녀석들이란 얘기죠. 2026년 CES에서 삼성이 주름 하나 없는 폴더블 화면을 선보였을 때 업계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아, 저게 바로 미래의 아이폰 화면이구나. 삼성은 적군이 사용할 필살기를 먼저 세상에 공개해버리는 여유를 부리며 기술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한 셈입니다. 2029년부터 폴더블기를 닦아온 삼성보다 7년이나 늦은 애플의 추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은 애플이 빨리 따라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애플이 뒤늦게라도 시장에 뛰어들어 열심히 홍보하고 팔아줄수록 부품을 독점한 삼성의 매출 그래프는 수직으로 솟구칠 테니까요. 심지어 삼성은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폰을 내놓자마자 5분 만에 매진시키며 애플이 흉내도 못 낼 속도로 저만치 달아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있지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애플이 이제 막 신발끈을 묶을 때 삼성은 이미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2026년 두 회사의 점유율이 19%로 팽팽하게 맞설 거라며 치열한 혈투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냉정하게 두드려보면 누가 1등을 하든 삼성은 절대 미치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이기면 삼성의 부품 공장이 풀가동되고 삼성이 이기면 갤럭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니까요. 어떤 경우에 수가 터져도 삼성에게 이득이 되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설계된 지지 않는 게임의 판이 짜인 것입니다. 15년 전 아이폰을 뜯어보며 그 혁신적인 기술에 절망했던 삼성의 과거를 떠올려보면 이건 역사가 보여주는 가장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며 분통을 터뜨렸던 하청 구조가 이제는 삼성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뒤바뀌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아류작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회사가 이제는 원조 기업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핵심 심장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특허 소송에서 져서 1조 원을 물어주고 배터리 폭발로 6조 원을 공중에 날렸던 그 처참했던 시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이제 삼성은 끝났다고 비웃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치부심하며 판을 뒤집을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도 가지 않은 폴더블이라는 황무지를 개척했고 인공지능 폰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가장 먼저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팔든 앞으로 나올 폴더블 폰을 팔든 삼성의 통장에는 거부할 수 없는 입금 알람이 계속해서 울릴 것입니다. 경쟁자가 성공할수록 나도 덩달아 성공하는 이 기막힌 생태계야말로 삼성이 도달한 진정한 승리의 방정식 아닐까요? 카피캣 조롱을 듣던 2인자가 이제는 1인자의 생사 여탈권을 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 이보다 더 짜릿한 역전극은 없을 겁니다. 이제 질문을 당신에게 던집니다. 애플은 과연 이 인공지능의 파도 속에서 다시 한번 혁신을 증명하며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때 세상을 호령했지만 변화를 거부하다 역사 속 먼지로 사라져버린 노키아의 전철을 밟게 될까요? 당신 손에 들린 그 작은 기계는 단순한 전화기가 아닙니다. 치열한 생존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증명해왔습니다. 시장이란 놈은 피도 눈물도 없어서 대비책 없는 이들에겐 그 어떤 구원의 손길도 내밀지 않는다는 잔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삼성을 보십시오. 남들이 닦아놓은 길로 얌전히 걷는 대신 판 자체를 뒤집어 엎고 룰을 새로 쓰면서 절벽 끝에서 기어코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군중 뒷공무니만 쫓다간 결국 누군가의 밑바닥을 깔아주는 신세로 전락할 뿐이라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저 거대한 공룡 기업들도 찰나의 오판으로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다가올 폭풍 앞에서 어떤 방패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찰나에도 기술의 시침은 미친 듯이 돌아가며 넋놓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가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날선 통찰을 댓글창에 박제해 주십시오. 왕의 귀환을 노리는 애플이냐? 독주 체제를 굳히는 삼성이냐? 그 끝을 함께 지켜봅시다.
경제의 맥을 짚는다는 건 차트 위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꿈틀거리는 살벌하고도 치열한 부와 권력의 대이동을 읽어내는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친 이 거대 기업들의 피 튀기는 전쟁사가 여러분의 투자판을 뒤흔들고 승리로 이끌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번지르르한 포장지로 눈을 가리려 들 때 그 껍데기를 단숨에 찢어발기고 본질을 직시하는 차가운 심장을 반드시 장착하십시오. 영상이 끝나고 검은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과연 안전한가? 라고 말입니다.